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크루즈선 입항 허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상황은 어떤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교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크루즈선 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자로 해서 200명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 확진 판정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선내에서 합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일단 약 470명 정도 중에서 217명이 나온 거라고 지금 1차 그 표본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예. 보면은 전원이 다 이송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중증 환자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지정 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정 병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몇 명이 정확하게 이송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거 입항을 허가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그 배 안에 사람들이 계속 함께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죠. 뭐 초기야 물론 홍콩 분이 내려서 초기에는 아마 감염자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게 정보가 있었다고 하면은 빨리 격리 조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인재에 해당하는 거죠. 그 언제까지 이렇게 해상 격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일본 정부는? 네, 원래는 이 배가 이 2월 3일날 일본 요코하마로 들어왔고 그리고 2월 5일부터 검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 14일간이면은 2월 19일까지로 지금은 1차 격리를 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게 2월 19일 이후에도 이들이 다 하산을 할 수 있을지 아마 이것은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오늘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이제 워낙 이 비난들이 많고 또 배 내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고령자들 또는 이제 뭐랄까요 이 병을 경험을 하셨던 이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일부 하산을 시키겠다고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조치를 좀 잘 들여다보면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이 하산시키겠다는 표현은 전혀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 확진자들은 절대 기본적으로는 중증 환자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이 하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 원칙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초기에는 일본 정부의 발표들을 그대로 믿고 이게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원래 이제 일본 정부가 정보 발표를 했다기보다는 배 안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약이 전혀 보급되고 있지 않고 격리되고 있고 생활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SNS라든가 언론을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발휘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주류 미디어들이 다루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국내외적인 비난이 워낙 많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NHK에서도 이 문제에서 특히 검역관이 거기에서 감염을 됐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NHK에서 주되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사히 방송 같은 데서는 아마 선내에 있는 승객이 촬영한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입수해가지고 이것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여론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측과 전수조사를 오히려 더 거부하고 있는 좀 이런 어용 의사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보도들도 있고요. 예. 그 일본 정부가 이렇게 입항을 거부하는 게 뭐 도쿄올림픽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 도쿄올림픽하고는 좀 연관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염 국가가 되면 도쿄올림픽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 하선을 시키지 않는 것도 일본 국가 내에 이 확진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일본이 이 도쿄올림픽을 추진하면서 현재 이제 경제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관광 산업에 대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오염국이 되고 중국의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오염자를 갖게 되면 일반 관광객들도 도쿄를 오지 않는 거고 또 일본인들 자체도 해외 여행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고
되고 있고요. 벌써 일본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제한하고 있는 이 태평양 제도의 세계 국가들도 있고 또 한국도 이 도항 조금 제한 국가를 일본을 설정할 정도로 일본에 그렇다면 무역까지 이 경제 악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 포함을 해서 일본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치적인 좀 문제로 처음부터 아베 수상이 이것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배 안에 고령자들이 약이 부족하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의지만 있으면 배 안으로 약 같은 거를 공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초기에 당연히 인도적인 조치로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일본의 이제 정책은 처음부터 뭐라 할까요? 이 공항에서 이 모든 이 코로나를 막겠다. 즉 그래서 이것을 미주기한 정책이라고 해서 물세점 없이 막겠다고 하는 식으로 정책을 썼는데 이 크루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일본 정부가 썼던 격리 정책으로만 그냥 일관되게 대응을 했지 실제 배 안에 많은 오염도가 있었고 또 거기에 많은 고령자들이 있다라면은 이들에 대한 조치를 대규모적으로 초기부터 하려고 했으면 준비를 했을 건데 아마 격리시키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들을 뭐랄까요 일본 여러 병원에서 받고 호텔에서 받고 아마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마 이 부분에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정책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공급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그리고 의료보건 체계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이 대응을 바꾼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이게 만약에 전체를 다 하산시키고 전수조절을 하려면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방치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전원을 다 오히려 더 하산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책을 바꿀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제 고령자들 중에서 몸이 워낙 쇠약한 분들은 워낙 비난이 많으니까 아마 일시적으로 조금 하산을 시키는 조치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 사회가 뭐랄까요 지금까지 해외 난민들을 받을 때도 거의 유럽에서는 한 5천 명, 1만 명을 받지만 일본은 매년 난민을 인정하는 게 한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본의 이런 외부에서 온 어떻게 보면 이런 난민과 같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받아들여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이 코로나 지금 환자들을 또 아베 정권이 12년간 있으면서 헤이트 정책이라든지 소수자 배제 정책을 쏜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인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WHO도 이것을 오히려 배를 입항시키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의 아베 정부의 이런 대응을 응원하는 또 국민들, 또 지지하는 국민들 여론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여론이 이제 일본 국민들 중에서 특히 아베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은 당연히, 이들의 입항을 계속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리버럴 미디어라든지 시민들은 거기에 워낙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이것은 뭐랄까요 아베 정권 혹은 자민당 정권의 장기 집권 속에서 무능한 정치에 이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고 쉽게 말하면 3,700명은 일반 평상시 어느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아베 정권의 부패 문제라든지 이 지금 현재 관료 사회의 문제라든지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일본 국가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인도적으로 조치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이 주일 미군을 통해서 자국 국민을 배에서 내리게 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본 내에서는 글쎄요, 적극적으로 보도 나오고 있지 않는데 글쎄요, 일본에서 물론 미국도 자국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미국 내 압력은 있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이분들이 미군 부대로 그러는 건데 미 군대 내에서 이 코로나 환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미국도 이 문제에 침묵하든지 일본처럼 이 격리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원전 사태 해결 방식도 그렇고 지난번 태풍이 휩쓸었을 때 복구도 굉장히 늦어졌고 이번에 이 배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그 일본의 어떤 재난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좀 타당한 지적이고요. 원래 일본은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지진이라는데 이런데 아주 강한 나라였죠. 예. 그리고 매뉴얼이 잘 돼 있는 나라로 아주 대표적인데 예.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베 지진도 그렇고 3.11 대지진도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고 거기에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분담이 다 매뉴얼로 되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해왔는데 이 아베 정권이 지속되면서 특히 치바 정전 사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무리 홍수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항상 훈련이 되고 관료 조직과 민간 조직이 함께 신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베 정권 때는 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관료들이 움직이고 정보를 조작하고 이 관료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정권 눈치만 보지 일반 민간 복지를 많이 안 해온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자연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들이 많은 경험이 있지만 네. 이것처럼 코로나 이 바이러스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는 조금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에서는 메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동시에 이것에 대한 뭐랄까요 이 보수적인 정권에서의 잘못된 정보 통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베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민주주의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기 집권의 이 관료직 병폐에서 함께 겹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특히 크루즈 사태는 아베 정권 12년이 가져온 총체적인 어떤 모순의 어떤 결정체로서 이 사건 대응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형적인 좀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의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